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10강 신뢰도 분석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학습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뢰도 분석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분석의 수행과 결과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신뢰도 분석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도 분석은 어떤 연구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계속해서 측정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신뢰도 분석입니다. 제가 앞에서 피의자를 형사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점이 지날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게 되면 그 피의자를 믿을 수 없게 된다. 그죠?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 피의자를 믿을 수 있지만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믿을 수 없어서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과 그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뢰도 분석은 측정 동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바로 그 열려있는 창에서 신뢰도 분석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설문지의 설문 문항이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신뢰도를 평가할 때는 크롬바크 알파 값을 사용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롬바크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크롬바크 알파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고요. 자, 그러면 신뢰도 분석을 따라하기를 시행을 해보죠. 자, 연습 문제를 보시면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별로 문항과 변수명을 설정하고 연구 무형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모델은 아니다. 신뢰 분석을 통해 모델을 확정하자라고 했어요. 변수의 정제 과정은 요인 분석을 하고 요인 분석 후에 바로 신뢰도 분석을 해서 정제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모형은 외관 유용성, 편의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도는 다시 구전 의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형태인데요. 이 요인별로 5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인 분석에서 구전 의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13, 14, 15번, 외관과 관련된 문항으로 1, 2, 3번, 구매 의도와 관련된 번호로 10, 11, 12번, 편리함과 관련된 번호로 7, 8, 9번, 유용성과 관련된 번호로 4, 5, 6번이 같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죠. 자, 9강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에 요인 분석 XLS 파일에서 바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파일 열기라는 과정은 생략을 해요. 왜냐하면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었잖아요. 요인 분석 XLS 파일을 열었고요. 거기서 요인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신뢰도 분석을 바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창에서 분석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서 척도 분석, 신뢰도 분석으로 바로 갑니다. 자, 요인 분석에서는 1번에서 15번 문항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분석을 했는데요. 신뢰도 분석에서는 요인별로 각각 분석을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 2, 3번 예를 들어서 3가지 문항, 변수에 대한 문항으로 3가지 문항이 묶였으면 그 문항만 항목으로 보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우선 항목으로 그 문항을 보내기 전에 우선 통계량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항목과 척도, 항목 제거 시 척도를 각각 체크를 해주시고 계속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신뢰도 분석창의 항목 칸에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13, 14, 15, 1, 2, 3, 10, 11, 12, 7, 8, 9, 4, 5, 6 해서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우선 13, 14, 15번 문항, 그죠? 13, 14, 15번 문항이 바로 여기 있죠. 외관과 관련된 3가지 한 변수에 묶인 문항들만 보내는 거예요. 우측으로 보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또다시 이 분석이 이루어지면 앞에서 1, 2, 3번, 1, 2, 3번의 과정을 반복한 후에 13, 14, 15번 문항은 빼고요. 다시 1, 2, 3번 문항을 넣어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각 변수별로 모여있는 문항을 따로따로 해서 신뢰도 분석의 과정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반복을
10, 11, 12번 그 다음에 7, 8, 9번도 마찬가지로 1, 2, 3의 과정을 반복하고요. 4, 5, 6번 문항도 1, 2, 3의 과정을 반복해서 자, 신뢰도 분석을 각각 따로따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 분석의 결과 해석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변수에 모여있는 문항별로 세 문항별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값도 문항별로 나오죠. 우선 13, 14, 15번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입니다. 자, 케이스 처리 요약에서 보시면 우선 개수가 그죠? 표본의 개수가 325개. 그죠? 제외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측치는 없는 거고요. 신뢰도 통계량 크롬바크 알파 값은 0.816입니다. 그래서 0.6 이상이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신뢰할 만할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 총계 통계량이죠. 항목 총계 통계량. 그래서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척도 분산, 항목이 수정된 항목의 전체 상관 개수, 그 다음에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크 알파 값이에요. 크롬바크 알파 값이 예를 들어서 0.8이 아니라 0.6 또는 뭐 5, 4 이렇게 낮게 나오면 여기에서 이 문항을 삭제해서 그 항목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분석을 할 때 그 문항을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13번 문항을 빼고 14번, 15번 문항만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하면 크롬바크 알파 값이 0.81809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롬바크 알파 값이 지금 814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높죠. 삭제한 후에 크롬바크 알파 그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크롬바크 알파 값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삭제하고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 2, 3번도 마찬가지예요. 1, 2, 3번도 여기서도 똑같이 크롬바크 알파 값이 0.953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높은 지금 크롬바크 알파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지운다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지워도 0.953보다 높게 나오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 11, 12번도 마찬가지예요. 0.883으로 크롬바크 알파 값이 신뢰할 만하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게 나오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삭제할 항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 8, 9번 문항에서도 크롬바크 알파 값은 0.869로 높게 나왔죠. 다른 7, 8, 9번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을 삭제해도 0.869보다 높게 나오는 항목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0.4, 4번, 5번, 6번에서도요. 크롬바크 알파 값은 0.758로 4, 5, 6번 중에 어떤 문항을 삭제해도 더 높게 나오는 문항은 없습니다. 설문 항목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래요. 최소 2개 이상. 그래서 3개 정도, 3개 이상이 되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크롬바크 알파 값이 너무 낮게 나와서 지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없이 지우는 게 아니라 최소 2개 이상은 남겨놓고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케이스 처리 요약이나 신뢰도 통계량, 항목 통계량, 그다음에 항목 총계 통계량, 척도 통계량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 여기에서 신뢰도 분석에서 나와 있는 그 분석 내용 중에 무엇을 봐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크롬바크 알파 값을 첫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크 알파 값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